네, 월요일이 특별해지는 이유, 뉴욕의 송지영 씨 연결해서 뉴욕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9월을 이제 보내는 날인데요. 우리 송지영 씨 가면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은 지금 가을이 한창이라서요. 저는 가을 날씨 즐기기 아주 분주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시카고하고 뉴욕은 거의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낙엽이 좀 색깔이 변해가고 있죠?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뉴욕의 경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뉴욕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화창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면서 뉴요커들이 저처럼 이렇게 가을을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 기온 72도에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 계속될 것 같고요. 기온은 조금씩 오르면서 수요일 최고 기온 83도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 일요일은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욕은 또 패션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을 패션도 참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가을이야말로 사람들이 나시를 입은 그 민소매를 입은 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거의 모피 코트를 두른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참 멋지게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입고 뉴욕 거리를 걷는 그런 게 왠지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낭만적인 일들만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닐 텐데요. 뉴욕에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5일 오전 롱아일랜드 이스트 가든시티의 루즈벨트 필드 쇼핑몰 인근 친환경 조명기구 업체 세이브 에너지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 63살 죄송합니다. 네. 김상호 씨가 26일 오후 10시 현재 체포되지 않은 가운데 몰던 흰색 혼다 파일럿 SUV 차량이 사건 당일 오후 11시쯤 뉴욕 업스테이트 푼남 카운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의 차량 발견 직후 경찰 150여 명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푼남 카운티 셰리프국 뉴욕주 검찰과 경찰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검거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장갑차와 헬기까지 투입하고 또 경찰 견까지 불어서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김 씨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예. 돈 스미스 푼남 카운티 셰리프는 주민들은 집 출입문을 잠그고 차 열쇠도 차 내부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김 씨의 차량이 발견된 곳은 산과 인접해 있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브레이크넥 트레일이라는 곳은요. 한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등산로인데요. 경찰은 또 김 씨가 이미 푼남 카운티를 떠나서 한인 밀집 지역에 은신해 있거나 누군가 김 씨의 도주를 돕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수색 작업으로 지난주 푼남 카운티 홀데이 인 센트럴 학군의 학교들이 모두 휴교했고요. 스쿨버스 운행도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각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얼굴에 총격을 맞았지만 극적으로 생존한 세이브에너지 대표 최영용 씨는 의식을 찾고 고비는 현재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최 씨는 현재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아직 총알 제거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상호 씨의 총에 맞아 사망한 고 신용재 씨의 장례식은 지난 29일 플러싱 소재 중앙장의사에서 유족과 친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 한인들 간의 총격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 한인 사회에서 큰 뉴스가 되겠는데 아직도 범인이 검거가 안 됐다고 하니까 공포 심리가 대단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 역시 바로 아주 인접한 그 거리에서 얼굴에 총격을 가했다는 그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차키를 둔다든지 차 문을 열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 가더라도 차 문을 항상 닫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지금 들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범인을 검거하면은 모든 게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은데요. 좀 검거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만큼 보통 경찰이 경찰 통력을 좀 동원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할지는 아직 미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뉴욕 공립도서관이 1,500만 달러를 기부받아서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사용합니다. 기부금은 헬렌 걸리 브라운 재단에서 제공을 했는데요. 지난해 90세의 나이로 타계한 브라운 여사는 잡지 코스모폴리탄의 전설적인 편집장으로 아주 오랜 기간 활동을 했습니다.
브리지업이라고 불리게 된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요, 맨해튼과 브롱스에 있는 저소득층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고요, 매년 250여 명을 선발해서 5년간 지역 도서관에서 방과 후 학교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군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1월 한인 입양인인 데이비드 콤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뉴저지주 데트포드 타운십 경찰관이 25일 글루세스터 카운티 대배심에서 정식 기소됐습니다. 대배심은 친구인 콤턴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제임스 스튜어트 씨를 1급 살인과 1급 과실치사, 또 2급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스튜어트는 지난 1월 5일 오전 5시쯤 글루세스터 카운티의 데트포드 타운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콤턴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콤턴은 인근의 쿠퍼 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지만 결국 일주일 정도 후에 사망했는데요. 스튜어트는 최소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서 다시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이 돼서 현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데트포드 경찰은 그에게 무기한 무급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리고 검찰은 스튜어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 사용된 총기가 경관용인지 일반용인지 여부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군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경찰 하면은 뭔가 우리의 어떤 주변을 좀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은데 이런 소식들 들으면 덜컥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회사에서 입사 지원자들에게 페이스북 계정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앞으로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전망입니다. 25일 뉴욕 시의회는요, 온라인 사생활 보호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입사 지원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지원자들에게 페이스북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온라인 사이트 비밀번호를 요구해서 접속하는 행위를 아예 금지합니다. 아나벨 팔마 시의원은 회사에서 지원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속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법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21세기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마 의원은 또한 페이스북 등의 공적인 정보도 많겠지만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는 아주 민감한 사적 정보,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이 담겨 있다면서 일자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페이스북 계정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회사 이야기 잠깐 했다가 그게 큰일로 번지는 그런 일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이 좀 보호를 해줄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전국의 유명 식당 10곳이 고추장 등 한국 양념을 이용한 바베큐 요리를 겨루는 이색 대결이 뉴욕에서 펼쳐졌습니다. 미국 셰프들의 모임인 스타일 셰프가 10월 1일까지 맨해튼 피어 57에서 개최가 되는 제8회 스타 셰프 행사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린 바베큐 경연대회에서 한국 양념들이 주 재료로 사용되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베큐 경연대회에는 사전에 참가 신청한 250여 개 팀 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된 10개 팀이 참가해서 각자 개발한 독특한 소스로 만든 바베큐 요리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이들은요, 고추장 브리스키 타코와 보드카, 또 토마토 주스를 주재료를 하는 블러디 메리 고추장을 첨가한 고추장 블러디 메리를 선보여서 맛과 아이디어의 참신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우승팀에게는 챔피언 트로피와 함께 무상으로 청정원에서 지원하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더 캐릴라의 프리니오 산다쇼 셰프는 원래 아시안 양념에 관심이 많아서 이전부터 고추장 전통 미국식 요리에 종종 사용해왔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요리들을 레스토랑 메뉴에 추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한국 한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뉴욕에서 대단하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또 한편 미주 한인 서화협회는요, 지난 28일 퀸즈 더글라스톤에 있는 엘리펀드 환경센터에서 열린 리틀렉 데이 축제에 참가해서 타민족들에게 글씨로 이름을 써주는 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요, 지역 정치인들과 학생,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가해서 환경보호 그림 전시회, 자연 관찰, 음악회 공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예로 붓글씨로 본인들의 이름을 써주는 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소식 하나만 더 전해 주십시오. 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의 잇따른 요금 인상에 대해서 뉴욕주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입출팽어들은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이미 일찍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라면서 아주 반기는 모습인데요. 토마스 나폴리주 감사원장은요, 지난 27일 MTA 재정 계획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최근 세금 수입 증대, 에너지 비용 감소, 부채 비용 감소 등으로 MTA가 19억 달러에 이르는 예상외의 수입이 발생했다며 오는 2015년과 2017년에 예정된 7.5%씩의 요금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 요금은 47%,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 통근 열차 요금은 32%, MTA 다리와 터널 통행료는 3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계획에 따르면요, 2015년에는 뉴욕시 전철 버스 1회 탑승 요금이 현재 2달러 50센트에서 3달러로 급행버스가 6달러에서 6달러 50센트로 각각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비싼 도시 뉴욕 교통비도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뉴요커들뿐만 아니라 이 관광객들도 약간 긴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채롭고 또 뭐 속보까지 해서 다양한 소식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송지영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염색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다. 버블비 소밍 헤어 컬러. 이게 누구야? 당신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데? 나도 버블겠지. 샴푸하듯 거품으로 혼자서 10분이면 오케이. 염색? 귀찮고 힘들어서 난 포기했어. 무슨 소리? 쉽고 빠른 새치머리 염색, 다양한 컬러의 멋쟁이 염색. 이제 샴푸하듯 부드러운 버블비 헤어 컬러로 해결하라. 버블 염색, 전통과 고품질의 동성제약 버블비를 꼭 확인하세요. 한국마켓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동성제약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아시아나항공 매직팀 송수연 사무장 그리고 김진경 부사무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우, 굉장히 잘생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훤합니다. 항공사 승무원, 여성 승무원들은 외모가 늘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남성 승무원들도 이렇게 원래 잘생겨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잘생기기보다는 예. 그냥 푸근하죠. 아, 네. 그런 어떤 항공사들만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찾고 있는 그런 얼굴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는 네네네. 아니지만은 네. 기준이 있죠. 예. 제가 외모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쑥스러우신지. 네, 뭐 꼭 뭐 이렇게 조강미나 뭐 이렇게 잘생긴 거보다는 아시아는 아무래도 그 손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돼서. 예. 네. 딱 보기에 좀 정간다. 아, 이런 스타일. 예. 정감이 있는 그런 얼굴. 예. 두 분은 예배십니다. 꽃미남들이 오셨으니까요. 아, 조강미남. 예. 그렇게 봐주시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직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럴 때 제가 가끔 아쉽습니다. 저희가 라디오라는 게, TV 화면이었으면 좀 매직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매직팀이 아시아나항공에서 규모가 몇 명 정도가 있는 팀입니까? 네, 현재 저희 5개 팀이 있고요. 네. 한 팀에는 지금 13명씩 승무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3에서 한 65명 정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네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노선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을 텐데 어떤 비행은
그 매직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5개 팀이 그 장거리 노선 위주로 네네. 미주나 유럽 노선을 나눠서 가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저희 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네네. 예,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스케줄이 나오면 예. 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분들은 이번에는 내가 매직팀과 같이 탔다. 그러면은 매직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네. 아니면 깜짝 매직을 이렇게 선보이시나요? 예, 뭐 만약에 뭐 손님이 좀 관심 많으신 손님이 뭐 홈페이지를 미리 보고 오셨으면은 예.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아직 그 엄청난 인기를 인지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고 예, 방송과 함께 갑자기 하니까 깜짝 쇼를 오늘 해주시는군요. 마술해요 하면서 그날 막 이렇게 좋아하시고 합니다. 또 저처럼 그냥 일반석을 타야 되는 사람들은 일반석은 저런 서비스가 없을 거야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꼭 이게 좀 고급 좌석에만 있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혹시? 일단은 그 일반석에 네. 손님들이 제일 많이 타시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석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그 상위 클래스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는 손님도 적고 하시고 예. 또 그분들은 또 그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괜히 하셨나요? 우리들은 너무 떠들썩하게 하진 않고 예.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퍼스널 매직 위주로 이렇게 하고 네.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거는 이코노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매직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아직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매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 기내에서 하는 매직과 그리고 대회 행사용으로 하는 매직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기내 매직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 공간적으로 제한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협소한 공간에서 하는 이제 뭐 갑자기 비둘기가 나타나거나 예. 그런 매직은 할 수가 없고요. 할 수가 없군요. 저는 절대로 비둘기를. 불 이런 거 절대로 할 수 없고요. 화재 발생 큰일 납니다. 단순히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예. 이제 뭐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빈 상자에서 이렇게 와인병이 나온다든지 네, 그렇게 이제 깜짝깜짝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매직을 뭐 장미꽃이 한 송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대회 행사용으로는 이제 저희가 큰 장비를 동원해서 네. 이제 정말 프로 마술사들이 하는 여성들한테 막 네, 팔도 네, 이렇게 네,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십니까 직접? 그럼요. 네. 두 분도 하시는 부. 그럼요. 저희 지금 뭐 불도 사용하고 네네. 그리고 큰 일루전 장비를 이용해서 예. 이제 여자 승무원을 사라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네네. 네, 그런 매직도 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네. 비둘기 마술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검역에 걸리죠. 검역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둘기를 데리고오다가 목포에 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기내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겠어요, 승객들이? 그럼요.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예. 네, 상당히 좋아하시고. 근데 장거리인 경우에는 주무시다가 깨는 경우도 저희가 시간대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보통 시작하는 이제 그 순서는 완전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처음 이제 이륙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식사 서비스 후에 손님들이 배가 부르실 때, 매직은 배가 부르실 때 해야 합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매직을 하면 일단은 디너쇼 하시듯이 이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제 매직을 봐야지 즐겁고 흥이 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왜 비행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그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직이 주는 그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근데 그렇죠. 어차피 그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12시간도 넘고 막 그렇죠. 때문에 또 손님들이 지루해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메이팀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또 비행기들의 그 엔터테인먼트 영화나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10년 전만 해도 영화가 되게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그냥 큰 스크린으로 뭐 몇 편 틀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무료해 하시고 심심해 하셔가지고 그때 아이디어를 발견했는 계기도 손님들이 너무 심심해 하신다. 뭔가 재미를 줘야겠다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뭐 이렇게 비행기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네. 영화나 이렇게 볼거리 뭐 책, 잡지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좀 뭐 마술, 매직이 이런 게 방송도 많이 타고 해가지고 예. 손님들이 또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기내에서 이 매직을 누가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네. 즐거울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 항공사가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루함도 덜할 것 같고 그런데요. 두 분이 굉장히 흔히 무대에서 보는 뭐 사람이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매직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한국에선 대학 과정 학과 중에서 매직을 공부하는 그런 학과들도 생겼죠. 이거 굉장히 대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직접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초등학생을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1월이나 2월쯤에 마법 학교라는 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법 학교. 네. 예.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친구들을 이제 저희 회사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매직팀 승무원들이 이제 하루 동안 그런 이제 매직을 가르쳐주고. 예. 그다음에 매직 아이템을 직접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매직팀에 들어온 지 지금 만 6년이 넘었는데 6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마술을 가르쳐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 신기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매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매직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마술로는 우리 친구들이 신기하지 않고 재밌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달 그때가 오면 저희도 이제 긴장을 하고 이번에는 또 어떤 아이템을 바꿔야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정말 매직이 대세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그렇게 너무 잘 돼 있는 게 가끔 좀 역효과기도 하겠네요. 열심히 하셨는데 금세는 그런 네, 반응이. 워낙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유명한 마술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다 봤는데요. 식상해요. 뭐 이럴 때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넌 잠깐 나가. 이러다가 아니면 좀 먹을 거 줘서 달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주 큰 효과를 봤다 하고 나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꼭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행사도 많이 나가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약간 소외된 학생들이나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봉사활동 위주로 좀 마술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근처에 아주 소규모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분교. 요즘 보기 힘든 아주 그냥 시골에서도 있으나 한 그런 분교인데요. 그게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서구 오세동의 대장 분교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런 학교에 20명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 매직팀 승무원이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마술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이 승무원 생활이 시차를 넘나드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늘 좀 피곤하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도 매직으로 마술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기억도 가지고 계시군요. 언제부터 마술 배우셨습니까?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배워라 하셨나요? 아니면 자발적이었나요? 자발적이었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를 들어오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매직팀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엄격한. 어떤 외모 순인가요? 외모 순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남들을 눈속임을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주려고 그리고 마술은 손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표정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요. 제 시선을 따라서 모든 관중들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제가 하늘을 보면 관중들도 하늘을 보고요. 하지만 제 손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겠죠. 그래야지 매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미스디렉션이라는 전용.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만 남들 앞에서 매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몇 년간 배우셨습니까, 마술을?
이제 저희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0년 네, 10년은 넘었는데 원년 요즘 조금 게으르하는데요. 네. 요즘에 그 스타 마술사들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뭐 그 사실 뭐 그 미국의 그 데이비드 커퍼필드인가요? 네. 예, 그런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만 요즘 한국에서도 유명한 마술사들이 많던데 그분들 마술사 예, 그런 분들 수준이라고 제가 감히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매직이 예전에 매직은 이제 한국에도 그렇게 대표 마술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술은 이제 외국에서 말씀하시던 외국 유명 마술사들의 테이프를 가져와서 그걸 보면서 손동작만 따라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전문 프로 마술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저희가 이 마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마술사들께 직접 연락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그 가격 흥정이 아니고 계약을 하는 거죠. 예.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매직을 전수를 받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마술을 배우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저희가 그분들 수준에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못해도 그분들 한 70%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분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 제가 마술을 좀 시켜보고 싶은데 좀 너무 좀 아쉽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항공사 비행기를 또 이용하시죠. 그러시게요. 뭐 카드로 하는 마술 간단한 것 같은 건 일반인들도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아무래도 카드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카드도 아주 간단한 것부터 또 복잡한 것까지 기술이 많이 들어간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단순하면서 눈에 탁탁 보이는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비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비둘기를 아이들이 좋아하고. 검역 때문에. 검역 관련. 10년을 우리 하신 송수연 사무장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김진경 부사무장은 어느 정도 마술을 하셨습니까? 기간으로 보자면. 저는 기간으로 따지면 6년이고요. 6년.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3년 정도. 3년. 네. 마술도 등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자격증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자격증이 공인단체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민간 사설단체에서 발급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행사를 하는 마술 승무원들, 그러니까 기내에서도 물론 하지만 이제 바깥 외부 행사에서 이렇게 하는 승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7명 정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내 전체에서 한 60명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성 비율은? 남자가 팀마다 2명 정도 있으니까 남자 한 10명 정도. 여성분들이 더 많으시군요. 승무원도 여성 승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마술을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마술은 속임수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술은 속임수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게 정말 뭐가 사라지면 사라졌나 보다. 비둘기가 나오면 없는 곳에서 비둘기가 갑자기 생겼나 보다. 이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럼 표현하자면 멋있는 속임수다? 이제 외국 분들과 한국 분들이 마술을 보는 관점이 확연히 틀리거든요. 이제 외국 분들은 마술 자체를 즐기시는 거고요. 한국 분들은 어디다 숨겼나? 그거를 비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내에서도 마술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외국 분들은 펀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한국 분들이 마술을 보는 이유는 내가 밝혀내고 말겠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위로 모으는 그런 동안에 손은 다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때 손을 보통 보거든요. 제일 마술하기 힘든 스타일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손님. 네.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에 대한 관점,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전에 마술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할 때 이제 언론에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복면을 쓰신 분이 그 마술을 즐기는 게 그 마술을 신기한 게 아니고 그 마술의 비법을 파헤치는 게 신기한 쪽으로 자꾸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마술을 보더라도 야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떤 속임수를 쓴 거지? 이렇게 마술이 정립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두 분 마술 하시려면은 정말 어렵겠습니다. 잘 속이셔야 되겠네요. 네, 잘 속이는 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연기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실력이네요. 네, 완벽한 연기력으로. 들켜도 재밌습니다. 들키는 게 더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대비책 그것도 필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제가 너무 당황해하고 뭐 이렇게 멈춰 있다든지 이러면은 관객이 더 안타까워합니다. 실수는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툭 쳐서 넘기고 그러면 오히려 관객이 실수인가 아니면 아리까리한 그런 표정 그래서 넘기는 그런 연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그 재밌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즐거운 유쾌한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처럼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속이나 이렇게 밝혀야지 하다가도 나중에는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즐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두 분은 어떤 그 매직 서비스를 하고 싶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기내에서 손님들을 더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술하는 거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 이런 봉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어린이들만 찾아보니까 또 우리 또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병원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서 하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꼭 찾아갈 계획이고요. 옛날에 지금 저희 할머니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마술을 보여드리면 할머니께서 되게 너무 좋은 좋아하셨거든요. 손자였었네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 할머니가 더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기억을 하면서 그런 노인병원이나 그런 거 좀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속이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사무장께서는요, 어떤 계획이십니까? 네, 저는 기본에 더 충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가 매직을 하는 요지가 이제 저희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10시간 또는 12시간 이상의 비행에서 진짜 조금이나마 단 한 분의 손님이라도 즐거움을 가지시고 내리셔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저런 마술 서비스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일이나 기념일 맞으신 분들을 이렇게 축하 연주도 해주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도 많이 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득 떠오른 질문인데 혹시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이 아시아나를 제외하고 이렇게 매직 서비스를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저희 항공사가 최초였습니다. 최초였고. 그 다음에 다른 항공사들이 좀 따라한 항공사는 있다.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네요. 최초이자 유일한 항공사. 불어나는데 따라하지는 않는 게 왜 안 따라할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적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항공사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좋고 여기 미국 저희는 도메스틱도 많이 타지만은 우리 국내에서 봤던 그런 서비스 생각하면은 미국 저희 승무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굉장히 불친절하구나. 가끔 그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참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을 타실 때는 가끔 매직 팀이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하는지 인터넷으로 서치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정말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 초대석에 아시아나 항공 매직 팀, 송수연 사무장, 김진경 부사무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피곤한 시간인데도 감사히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